LFP 만드는 거는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CMA는 미분적분이거든요.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85%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이 비색을 내는 그 기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아마 제일 쉽게 설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이제 단위 무게 혹은 단위 부피당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쪽은 무게가 워낙 좀 중요한 팩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단위 무게당 발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력인 이제 그 NCMA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배터리의 경우에 305와트시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에 305와트시의 에너지를 저장 가능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165와트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를 같이 놓든지 분자를 같이 놓든지 하면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분모 킬로그램이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85%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차체, 그러니까 실내를 키울 수가 있고요. 차체 크기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NCMA 배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와트시, 그러니까 이제 분자를 같게 놓으면 에너지가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46% LFP보다 무게가 더 가볍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CMA로 아이오닉 5가 500kg니까 만약에 그거를 동일한 용량으로 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은 대략 940kg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440kg가 더 무거우면 그러면은 차도 잘 안 나가고요. 차가 빨리 따라요. 오래 못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면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LFP 배터리를 선택했을까요?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NCM 배터리, LFP 배터리에서 비교해 갖고 LFP는 화재 안전하고 NCM은 화재에 취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NCM 배터리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애들은 그만큼 더 기술력이 있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NCM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LFP밖에 못 하는 거죠. 그 기술 장벽이 꽤 큰가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산수로 치면 수학으로 치면 LFP 만드는 거는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CMA는 미분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푸는 사람 입장에서 덧셈 뺄셈은 껌이에요.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미분적분 하라고 바빠갖고 요새 덧셈 뺄셈 못하고 있는 거지. 덧셈 뺄셈 해갖고 꼭 LFP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후루룩 뚝딱 해서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LFP 우리 좀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조만간에 나옵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술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LFP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초기에 작년에만 해도 제가 전에 삼성 SDI 전 대표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슈가 이제 화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LG화학 쪽에서 나왔던 현대차 화재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 SDI가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거는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아니냐라고 제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퍼졌던 2차 전지 소재와 혹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은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중에 리콜이라든지 이 기술력의 어떤 오류로 인한 그 뒷감당 이게 어마어마해서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 중국이 LFP에서 이제 NCM 쪽으로 감히 못 넘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 화학은 경험 사업이어갖고 불도 한번 내봐야 그 다음에 불을 안 내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불을 내서 이제 작년 2021년에 1조 5천억씩 물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주고 그 다음에 공정 개선해서 불을 안 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상태고 그 중에 불이 안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CMA에 들어가는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금량입니다. 이런 3,000% 빠졌어. 우리가 금령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배터리 그때 그 SDI 전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소재 회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만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와 함께 서로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생긴 문제를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게 모든 게 노하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가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배터리 내재화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배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자동차 회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역시 수율입니다. 수율. 수율을 잡는 그 기술자들이 제일 핵심 인력이고요. 저희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어갖고 한 25분 정도 하시고, 삼성, 그러니까 LG에서 이제 그때 인력을 빼갖고 SK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수율 잡는 과정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나눠갖고요. 지금 한 300명이 이제 있어야 그거를 이제 이 수율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300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300명 기술자를 어떻게든 확보를 안 하면 수율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술을 30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자기가 하는 것만 다른 거 모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력이 유출이 안 되는 한은 우리의 배터리 기술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하우 같은 건 같이 공유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산화하는 데서 필요한 노하우는 자동차 내재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노스볼트에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수율이 안 잡힌다. 수율이 안 잡힌다. 그렇군요. 수율을 다 잡잖아요. 잡으면 우리가 소송을 걸죠. 그래요. 지금 우리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주었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양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회사들을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은 값도 싸고 품질도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2020년, 21년만 해도 이제 그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양극재 탑을 달리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NCM 6돌릴 수준입니다. 그 이상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미코아가 하던 그 물량을 지금 한국의 이제 양극재 4대 차량이 다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울트라 하이 니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고 이게 이제 NCM 6돌을 비해 갖고 가격이 30%가 저렴해지는 거니까요. 이 울트라 하이 니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더 멀리 가는데 가격은 30%가 오히려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622하고 NCM9 있으면 NCM9을 쓰지 누가 622를 쓰겠습니까? 근데 NCM9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그 4개 양극재 4대 천왕이라는 그 회사 에코프로, LNF, 예,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포스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신소재. 예.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8.1 단계에서 지금 이제 그 구반반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딱 이제 시점인 거고 최근에 아마 그 LG화학인가 이제 뭐 계약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가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5개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슈퍼의 입장에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하고 40조 계약을 했죠. 10년간. 10년간. 네.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금 주고 나중에 전기차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제 안 팔려디더라도 우리 창고에 쌓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매년 6만 톤씩 10년치를 사간다는 거니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OCI 있잖아요. 동양제철화학. 그때도 막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막 주문이 폭주하고 그래가지고 증설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취소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 OCI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OCI가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폴리실리콘. 그거는 뭐 그냥 폴리실리콘 그냥 단일 제품이니까 그냥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양극재는 이제 이게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에다가 초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를 이제 코팅을 하는 진짜 그 고려 청자의 비색을 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잘 준비했나 모르겠네. 요거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 쪽을 보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 심장은 양극재고 양극재 기술의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 경쟁을 가지고 그래서 양극재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비색이거든요. 이 비색을 내는 그 기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양극재 만드는 과정이 혼합해서 소성해서 분쇄, 세정, 코팅, 소성, 포장이 나오는데 이 2번의 소성 과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려 청자로 치면은 그 가마에서 굽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굽느냐에 따라 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랄까 그 가마에다가 이제 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있다가 닫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여튼 되게 뭐 어렵대요. 이제 뚜껑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여기 양극재사들에 다 이제 그 녹아져 있는 거라 갖고 저거는 우리 금양 같은 경우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무식한 질문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시스템, 뭐 그 전도체가 될지 전고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뭔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배터리가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면 신기술이 나온다면 이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NCM9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계속 기술 개발하고 당연히 다 있습니다. 후속작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중국은 LFP, 우리는 NCM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가지고 우리는 5년, 10년 계속 팔아먹을 거야. 배터리, 양극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LFP도 당연히 할 수 있고 NCM도 할 수 있고 NCM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제 뭐 코발트를 줄인다. 최근에 또 코발트 프리 양극재도 개발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다양한 변주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변주는 이제 이 업력이 얼마나 오래 쌓이느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갖고 단순하게 돈만 때려 박아서는 안 되고
그 기술자들이 이 피땀 눈물과 그다음에 시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생각에 예, 배터리 뭔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예. 기계화로 뭔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람의 힘이 예. 그 기술 노하우가 예, 되게 예. 중요한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노동자들, 기술자들. 기술자들. 예. 그래서 배터리가 투자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챗 GPT 같은 거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제가 그 담당이었다니까요. 어떤 거? 그 이제 그런 벤처 쪽 이런 이제 그때 기술,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게 원래 제 담당이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더 노하우가 많은 분야고요. 이거는 제가 새로 배운 거예요, 사실은. 1, 2년밖에 안 됐고 그게 제가 30년 한 거거든요. 챗 GPT 같은 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요? 금방 만들거든요, 딴 애들이. 하긴 그게 게더링만 정보만 잘 모으면 된다 뿐이지 그렇죠. 기술력은 오픈된 거니까. 예,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이 아날로그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블링블링한 거를 좋아하고 첨단, 그런 거는 되게 이제 마음에 끌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챗GPT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이 가마에서 직접 굽고 이런 거 남들 안 하는 거 이런 노하우가 있는 여기서 사실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그 김밥집 아줌마가 그 허름하게 보이는데 출퇴근은 벤츠 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아니요, 진짜. 그 명동에 떡볶이 파는 그 아줌마가. 거기는 다 부자들이고. 벤츠 타고 출퇴근한다는 명동은 그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분도 퇴근할 때는 벤츠로 퇴근한다고.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양극재, 그 다음에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현재 4대 천왕, 이 기업들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게 이제 사실 테슬라가 또 불 붙인 거기는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예, 걱정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때 딱 규정을 하셨거든요. 만들어봐야 완성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만 쓰는 거고 테슬라도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일부만 쓰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일부만 써갖고 무슨 뭐 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면 LG한테 좀 가격 협상력 같은 거. 우리도 만드니까 좀 싸게 줘야 안 되겠어? 이런 정도지. 그게 시장을 바꾸고 할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의견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전기차보다도 수소차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잖아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더 효율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 수소차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또 이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산업이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수소차는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수소도 비싸고 수소차도 비쌉니다.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해결은 시간이 좀 저희는 걸릴 거라고 보고 아마 28년, 30년 정도는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좀 병행 양립하는 저희는 구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은 무조건 전기차가 싸요. 전기가 수소보다는 무조건 싸거든요. 그래서 수소 대비해서는 그 그러니까 이제 운용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는 그 장점은 끝까지 갖고 갈 거고, 다만 이제 전기는 샀을 때 충전의 불편함. 이제 수소는 그냥 이제 주유하듯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 갖고 결국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파트 같이 이제 이게 충전 시설이 좀 제한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맨날 불편하고 밤에 자는데 전화 와서 차 빼달라고 귀찮아 갖고 수소를 좀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 전용 이제 충전소 만들어 갖고 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쪽은 전기차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전기차 환경 같은 이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예. 전기차가 그러니까 수소차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고, 같이 예, 같이 공존할 수 병행해서, 있다. 예, 소비자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님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느끼는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경쟁이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의 어떤 혁신이 아니라 예. 에너지의 혁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원으로의 어떤 전이가 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소차 같은. 저희가 저희 기술진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새 핵융합이 또 핵융합에서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국뽕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국뽕 아닙니다. 수소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유럽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이 앞서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핵융합은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열심히 해갖고 진도가 제일 좀 많이 나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핵융합은. 그 핵융합 가지고 요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소형 원전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궁극적인 가장 에너지원은 이제 핵융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산업의 사이클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지금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을 해서 그게 궁극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차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건 역시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